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아라인사이트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멀리서 오셨는데요. 저기 바다 건너서 중국에서 오신 우리 김태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태현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중국에 병원 한다고 나갔으니까 원장님이 2006년에 나가셨죠. 네, 2006년에 예. 처음 진출했습니다. 그죠. 네, 네. 저보다 거의 12년을 강산 한 바퀴. 네, 네, 네. 예. 저 나갔을 때도 참 힘들었는데 2006년도에 나가셨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치과를 하시다가 혹시 나가게 된 뭐 계기가 어떤 건가요?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의료계는 병원들의 중국 진출이 아주 러쉬를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중국이 1992년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2000년대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을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했는데 의료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기업이 SK 차이나였죠. 네, 법적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이 불가능하고 의사도 1인 1개소 병원만 운영할 수 있는 한국과 다르게 병원 영리법인 개설이 가능한 중국은 그야말로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월 4박 5일씩 중국의 시장 조사를 위해서 방문했고 병원 및 다른 의료 관련 산업 분야에서 한국보다 더 나은 이익 창출을 위해 2006년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2006년이니까 18년 된 거네요. 그렇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왔습니다. 중국에서 병원 하신 지 벌써 18년, 이제 강산이 2바퀴 돌 정도로 됐는데 오늘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하고도 벌써 10년이 이제 만난 지가 더 됐는데 그렇죠. 그 전에 만날 때는 또 제가 중국에서 병원을 해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적었다면 지금은 저도 이제 중국에서 병원을 해보니까 이게 참 아까 얘기한 2006년도 나갈 때 매력적이라는 게 지금도 중국이 매력적인지 네. 좀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좀 네네. 물어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니까 이제 치과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역이 청도 나가셔가지고 네. 한인들이 많이 또 거주하는 데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그 피부과도 하시고 성형외과도 하시고 내과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양한 진료과들을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진료를 이제 한국에서도 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나갔을 때 그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거던가요? 제가 18년 동안 어쨌든 중국 내에서 여러 개의 병원을 개원도 하고 또 운영해 본 결과 대표적인 차이는 병원의 경영의 마인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은 대부분이 영리법인으로 병원이 운영되지고 있고 큰 규모의 병원은 대부분 전문적인 경영 능력을 가진 CEO가 병원을 경영합니다. 중국 의사들 중에는 MBA 석사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중국에서의 병원은 뭐 하나의 산업이고 예를 들면 아열 안과라든지 퉁처 치과라든지 허무자 병원 등이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병원은 영리기관으로 운영될 수 없고 또한 대놓고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거부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한국의 의료인들은 의료를 산업화할 수 없고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경향도 좀 낮은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그 진취적인 것 때문에 진출하신 거네요. 나름 이제 네. 젊었었던 네. 시절이기 때문에 네. 도전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사실 한국은 이제 의료인도 병원 한 개만 할 수 있잖아요. 1인 1개에서 그렇죠. 법에 의해서.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국에서는 이제 영리법인이나 이제 기업가나 저도 사실 이렇게 병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가는 이유가 되긴 하는데요. 네. 또 막상 나가 보니까 제가 이제 컨설팅으로 그 전에 많이 종합병원도 전략도 짜주고 중국에 다녔는데 컨설팅 했던 거랑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막상 병원을 하니까. 아마 참 벌써 18년 동안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하나하나 좀 잘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이제 중국에 저도 한 10년 정도 컨설팅도 그렇고 계속 나가봤잖아요. 근데 한국 병원들이 사실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초반부터 도전들을 많이 하셨는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어떤 이익 창출을 통한 성과를 내신 케이스는 아직 없다고 네. 보여지고요. 네. 아직까지 도전하고 있는 네. 저를 포함한 네. 몇몇 선생님들의 결과를 좀 기대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지금 중국 시장에 이제 페이 닥터로 나가 있는 뭐 네. 성형외과나 이런 원장님도 또 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가끔 이제 경영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페이 닥터로 나가라고 하거든요. 네네. 네, 왜냐면 페이는 사실 뭐 급여가 더 언디가 더 좋으며 네. 나한테 좀 더 안정적이며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되게 어쩌면 좀 심플하기 때문에 이제 경영에 들어가면 쉽지가 않으니 이제 페이 닥터로 하는 건 오히려 경험을 충분히 해봐라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오늘 또 이 자리를 한 게 이제 저도 이제 중국에 뭐 10년 전에 나갔을 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중국 시장에 그 잘못 알려주는 뭐 한국인이나 중국인 브로커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원장님들이 뭐 본인이 뭐 투자를 하고 병원을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기도 전에 네네. 네, 하기도 전에 피해보는 사례들을 또 저도 많이 이제 들어서 사실은 좀 올바르게 알려주면 좋겠다. 지금 이제 개원하거나 중국에 관심 있는 원장님들이 좀 중국 나가는 것들에 대한 현실을 좀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면 좋겠다 해서 원장님 오늘 또 이렇게 모셨는데요. 네. 좀 그런 부분을 좀 신랄하게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경험한 부분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소아과, 치과 이렇게 운영했는데 네네. 가장 힘들었던 과가 무슨 과예요? 가장 힘들었던 과는 성형외과, 피부과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왜 힘들었었죠? 이제 한국하고 틀리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유치하고 하는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데 한국 그 병원으로서는 그런 경험 그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의료법 위반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막상 도전을 하고 개업을 했을 때 그런 집객 그 환자의 집객 능력의 한계가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좀 겪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네, 뭐 네. 제가 성형외과 피부과를 했으니까. 네, 그렇죠. 이제 한국하고 확실히 이제 모집하는 방식이 채널이 좀 다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국 병원을 하면서 중국 소비자들이 저변에는 병원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그러니까 의사가 개원을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잘하는 데도 있고 좀 못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의사 되는 가정이 있잖아요. 평준화가 되죠. 예, 그래서 의사가 되면 그냥 뭐 그럭저럭 못해도 그냥 이제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평준화 같은 게 아까 말한 대로 돼 있다고 보면 그게 이제 신뢰잖아요. 기본 신뢰가 예.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중국에서 병원을 저도 해보니까 이제 그런 신뢰가 거의 이제 없지 않나. 그래서 중국이 모집을 할 때 우리가 그 소개 고객 베이스에서 브로커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죠. 어차피 뭐 믿을 데가 없으니 네, 차라리 아는 데서 이렇게 또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들이 되게 저변으로 되게 깔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아까 마케팅적인데 마케팅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병원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이게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풀릴까 중국 사회가 이제 온라인화 되면서 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빨리 이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 구조가요. 네. 그래서 농담삼아 이거는 이제 알아두면 좋은 상식인데 중국이 그 뭐 성형외과 피부과도 이제 소개해주는 사람들 수수료가 그냥 50% 정도 수수료가 나가요. 그래서 저도 경험하면서 50%를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사실 나머지 50% 갖고 경영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푸념으로 이럴 것 같으면은 브로커를 하지 병원을 왜 했냐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중국 구조가
한국과 다른 그런 구조, 마케팅 구조가 있다라는 걸 정확히 인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또 병원 성장이 18년 동안 네네. 많이 변했잖아요. 중국 자체가 변했잖아요. 아주 많이 빠르게 변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18년 동안 쭉 개원하면서 성장을 보고 어떤 거를 가장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뭐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자체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그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VTR 이런 기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술의 빠른 카피라든지 적용을 통해서 바로 CD나 DVD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 같은 뭐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의료 기술이라든지 뭐 서비스를 갖고 있지만 그 VTR 예를 든 것처럼 이미 의료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의 그 격차가 굉장히 근소하게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전체적인 문화적 소양이 필요한 뭐 병원의 서비스 마인드 정도가 아직은 차이가 있지만 이 또한 머지않아 좀 추월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가 이제 산업화돼 있다 보니까 네.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발전 속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본이 네네. 들어오고 규모가 되고 저도 한 10년 전에 이제 중국 병원들 보면서 이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서 와 이게 결국 뭐 자본주의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공산국가인데 가장 자본주의화된 공산국가라고 네네. 예, 자본이 들어오고 이렇게 상장도 할 수 있고 이제 돈이 돌고 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더라고요. 진짜 양도 그렇지만 질도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제가 들기로 중국 닥터들이 온라인 베이스에서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학습 조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엄청난 성장을 의사로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출하는 진료과들도 이제 근사치에 거의 기술을 갖고 있지 않나. 치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따라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8년 전에 처음 진출할 때만 하더라도 대학병원급에서만 임플란트 시술이 있었고 일반적인 로컬 클리닉에서는 임플란트 시술하는 부분이 거의 전무했었는데요. 지금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모든 로컬 클리닉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이제 기술적인 격차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나 또는 학습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기술적 발전도 많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은 참 우리가한테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의료도.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네요.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청도의 인구가 지금 한인 인구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지금 1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만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2만 명이 좀 이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과 이제 청도 막 가고 그럴 때 이제 10만 명이 안 돼서 네네. 이제 문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가장 많을 때가 18만 명 정도 그죠. 계신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벌써 그 2만 명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사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점점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병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거의 없다는 얘기, 없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많이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지금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또 반도체마저 지금 계속 한국에서 이슈되고 있거든요. 네네. 삼성이나 SK가 투자했는데 그것도 빠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제조 시설을 못 돌리는 거 아니냐. 이제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은데 그래도 사실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국영 병원 중심으로 이제 인민병원이잖아요. 네네.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 갭을 좀 많이 봤거든요. 네네. 예, 아직도 이게 이제 중국은 오히려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을 더 신뢰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예,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인민병원들을 가보면은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서비스 마인드가 많이 부재해 있어서 저희는 또 제가 있는 동네는 약간 시골이어서 그런지 우리 아이 한번 데리고 갔다가 네네.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예, 아이들 그럴 수 배려가 아예 없어서 네, 맞아요. 내가 기겁하고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아직 이제 그런 베이스에는 기회가 더 있지 않나. 그리고 중국은 1급 도시랑
이선도 예, 우리 사선 도시에 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차이도 상당히 크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18년 동안 중국 있으면서 네. 네. 그 가장 뭐 힘들었던 거 한 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병원을 투자를 해서 그다음에 뭐 개업을 하고 운영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에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뭐 일일이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한국과의 그 운영의 경영의 상황이 조금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나름대로 한 5년에 걸쳐서 시장 조사를 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몰랐던 그런 부분들에서 뭐 예를 들면 위생국과 병원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네. 위생국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가져야 될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병원 하면서 위생국에서 한 3번 나왔는데 네. 그냥 다 도망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네. 저희는 외국계 병원이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 병원들도 위생국에서 검사 나온다고 통지가 오면 중국 병원들도 닫더라고요. 네.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그럼요. 네.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네. 중국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깐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아직까지 무시 못하는 그 그렇죠. 여러 가지 연결이 있죠. 아까 그 이제 개원하고 초반에 이제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한국 원장님들이 이제 한국에 개원을 하면 우리가 이제 손익분기점을 언제 넘기느냐라는 얘기를 저는 가장 많이 물어봐요. 네. 질문했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개원한 원장님들이 손익분기점 넘기는 달을 몇 개월 정도로 얘기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요? 네, 한국 원장님들이.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맞습니다. 네.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3개월로 네. 얘기하세요. 네. 물론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요즘은 6개월 걸리는 데도 있고 더 걸리는 데도 있지만 그렇죠. 통상적으로 사실 한국이 병원을 개원하고 손익분기점이 그 정도밖에 안 걸린다라는 건 어떤 사업을 해도 이렇게 사실 불가한 속도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뭐 식당을 하나 차려도 그렇고 그런 이제 사실 그 갭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도 과연 병원을 열었을 때 네네. 그럼 3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고수익을 내고 막 이렇게 이 속도로 가느냐 해서 아까 저는 이제 중국이 신뢰가 없잖아요. 네네. 소비자들이 병원 신뢰가 없으니까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인지 안 좋은 병원인지 계속 그 보고 그렇죠. 예, 관찰하고 네.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는 상당히 길다고 봐요. 오히려. 최소 3년 정도. 네. 그래서 그때까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사실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의사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3개월이면 됐는데 네. 원래 3년이 걸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비즈니스 마인드가 아니면은 그리고 완전히 중국에서 내가 30년 할 거 아니면은 그렇죠. 예, 그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만약에 진짜 나간다고 하면 비즈니스 마인드를 꼭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냐면 벌써 이 구조부터가 버티기가 힘들고 한국에 나간 원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나갔다가 1년 지났는데도 적자예요. 그러면은 사실 돈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또 재투자가 이루어지자면 지분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경험을 안 했으니까 1년 뒤부터는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도 깨지고 많은 문제들이 재투자가 못 일어나고 맞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봐서 저는 아까 첫 번째 이제 브로커를 조심해라. 정말 네. 오히려 우리 원장님처럼 믿을 만한 선배나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긴 시간 동안 병원을 했던 올바르게 좀 자문을 받으라고 하고 싶고 네. 두 번째는 경영 구조에 어떤 모집을 하고 그게 다르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게 보고 그 중국에서 나갈 준비를 나가야 된다라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위생국을 그냥 중국 파트너가 아예 관리하게 네네. 도저히 외국인이니까 힘들다고 생각해서 네네. 이제 파트너가 저한테 뭐 같이 밥 먹자, 위생국이랑 같이 밥 먹자 할 때도 제가 일부러 안 만났어요. 그냥 나는 그 중국 위생국 관리자들은 그냥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네가 이 부분은 네가 책임졌으면 좋겠다 해서 오히려 진짜 아예 안 만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만약 이제 만나거나 또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관계를. 네, 그렇죠. 네네.
그럴 경우 뭐 팁이 있다면 또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그게 결국은 인적 자원도 하나의 자본과도 같은 이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그 자리에 계속 참석을 해서 그 인적 인프라 자산이 결국은 내가 투자하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또 귀속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오랜 시간 동안 병원 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네. 어쨌든 뭐 1, 2년 하려고 나가신 게 아니라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는 사실 긴 시간 동안 못해서 네. 좀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들어오긴 했지만 네, 네. 원장님 어쨌든 18년이나 하셨잖아요. 그렇죠. 18년 동안 또 지속성을 가질 수 있었던 네. 좀 비결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진출을 할 때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운영하던 치과도 매각하고 올인하고 이제 들어간 케이스죠. 흔히 이제 한국적 사고방식으로는 뭐 허준 정신 많이 얘기하는데 올인하신 거네요. 우리의 뭐 뛰어난 의료 기술을 중국의 의료 사각지대에 펼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중국 의료 기술에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그죠. 합니다만, 한 거죠. 네네.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나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제 저는 전공이 치과지만 치과를 포함해서 다른 과목 병원하고 또 관련 의료 산업의 진출을 하려고 하는 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고 하는데요. 전 여전히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뭐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원장님 만나니까 저도 좀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저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중국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다시 좀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겁도 나고. 네, 저도 겁이 나는데 또 거기 나가려는 원장님들은 새로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렇죠. 네, 도전이죠. 네, 얼마나 두렵겠어요. 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뚫고 진짜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원장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참 힘든 도전을 계속 하시는 부분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테러를 차단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뭐 저도 이제 많이 차단하고 나갔지만 테러를 차단했다고 해도 사실 하다 보면은 네네. 난간들이 있어서 들어오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접고 네, 다 그걸 못 버티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들어오면 어쨌든 또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또 이겨내셨나요? 일단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자존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결과를 내지 않고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스스로 조금 용납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또 여전히 뭐 중국이라는 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회의 땅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덧 뭐 도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제 18년이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또 이제 이거를 이겨내는 힘들이 있는데 저도 돌아보면은 중국 왜 나갔냐고 물어보면은 아빠 생각해도 요즘은 그냥 비전 때문에 나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네. 그냥 그 참 비전 때문에 나갔고 뭔가 중국에서 내가 해보겠다는 비전 때문에 나갔고 그냥 왜 또 중국에서 계속 좀 좌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럴 때마다 또 맥주 한잔 칭따오 먹으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렇죠. 한국도 아니고 내가 중국 여기서 칭따오를 먹고 있지 다 이러면서 그럼 생각해보면 또 그냥 사람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비전과 내가 그걸 이루려는 그런 목표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참 비전이 무섭기도 하고 제가 참 그런 것 같은데 원장님도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그 중국에서 좀 좋은 치과와 좀 제대로 된 의료 쪽에 성공을 하기야 어떤 비전들이 지금까지 쭉 끌고 온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려는 이제 뭐 페이로 나가는 원장님들도 있고 또 병원을 해보려는 원장님들도 있고 지금 한국 의료 시장도 지금 점점 포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는데 그런 후배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한국의 의료 기술이나 의료 서비스는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보다 뛰어난 분야도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의료 시장은 워낙 규모가 작아가지고 그 경제적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점점 더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죠. 뭐 일종의 레드오션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실 후배님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많은 것처럼 아직은 분명한 기회의 땅인 중국이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중국에 진출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시고 첫 진출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보수적으로 진행하시고 또 경험 있는 분들,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의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서 더블 컨펌에 가시면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도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글로벌 마인드랑 기업가 정신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이제 제가 개원하는 원장님들한테 기업가 정신을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의료가 산업화되지 않다 보니까 네네. 기업가 정신이 부재한 것도 많아요. 대신 그렇죠. 이제 의사로서의 이제 철학들은 있죠. 네네. 나름. 그래서 근데 이제 경영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의사로서의 전문가 역할도 있지만 저희 더 오프닝이 멘토가 의사 경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로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갖춰야지만 이제 올바르게 좋은 병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이제 모토기도 한데 이 기업가 정신을 이제 갖고 나온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말은 쉬운데요. 네네. 딱 집어서 네. 이거 한 개만큼은 딱 갖고 나와야 된다. 그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있어야 된다. 중국에 나오려면. 중국에 갈 때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흔들리지 않는 본인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 좋다던데 뭐 한번 맛이나 볼까? 내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스포츠를 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스키를 타든 스노우보드를 타든 넘어질 준비부터 하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정확한 목적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원장님이 기업가 정신 얘기하면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면서 중국에서 제가 있으면서 되게 많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시스템을 좀 갖고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구조가 의사가 한 명이 한 개 병원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의사가 자기가 진료해서 이제 수익을 만드는 거고 자기가 빠지면은 뭔가 병원이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쵸. 의사가 빠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비즈니스 구조는 아니잖아요. 간해수공업 구조죠. 예. 그러니까 그 마인드로 중국 나오면 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중국은 의료가 비즈니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인드를 완전히 떨쳐내고 진짜 아까 말한 경영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조화하고 시스템 만들어서 뭔가 내가 중국 의사들을 뭐 100명을 트레이닝 시켜서 뭔가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것도 그냥 트레이닝만 시키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들고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서 뭔가 그쵸. 프랜차이징을 해서 플랫폼 만들고 사업을 하게 뭔가 되는 거죠. 공급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가 중국 나갔을 때 피부과 성형외과 하면서 왜 나는 화장품을 안 갖고 나갔을까 되게 많이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완전 비즈니스 구조가 없었구나. 예, 병원은 사실 아까 말씀했지만 허가부터 해서 많은 문제가 걸려들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확장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인이 계속.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런 규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들을 좀 잘 만들어서 그런 그림을 갖고 나가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림이 있다면은 어쨌든 시장은 넓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뭐 아주 작은 도시에 있었지만 우리 청도만 해도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한 800만 명. 그러니까 네. 청도란 도시만 해도 산동성만 우리가 1억으로 알고 있는데 네. 청도도 800명 있고 제가 이제 병원을 하려고 했던 제남이라는 데도 거의 1000만 명 1000만 명 있고 정도 되죠. 예. 그 청도 위에 또 큰 도시가 하나 있죠. 연태, 예, 연태도 위해, 연태도 꽤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동성만 해도 또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다른 성은 뭐 이 바닷가 좀 아래쪽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림을 갖고 작은 그림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저는 1단계 요걸 만들면은 2단계는 그런 그런 그림까지 확장할 거고 이런 그림들을 좀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업가 정신을 꼭 갖고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나가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고요. 어쨌든 힘든 중국도 뭐 들어보니까 쉽진 않은데 어쨌든 또 한국도 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의료가요. 세상에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에 앞으로 나가려는 의료 분야에서 또 그래도 기회가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은 중국 진출에 있어서 이제 주로 이루어졌던 게 이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뭐 이런 네. 과목이었는데요.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진출지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진출에 높은 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중국을 보면서 이제 선진 의료, 왜냐면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해에 있는 병원들이 이제 한국 방문해서 제가 재활의학과 투어도 많이 시켜주고, 사실 재활의학이라는 게 선진 의료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수술해서 낫게 하는 거는 중국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뒤에 팔로워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제가 이제 베이징에서는 암요양병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암요양병원이 그 당시에 상해 딱 한 개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상해 베이징에 암 수술 받으러 몇 년 대기하고 환자는 막 3초에 하나씩 나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 또 엄청 많으니까 베이징까지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후원 케어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징에 암요양병원을 하려고 파트너랑 계속 알아보다가 그 베이징 병원 인허가받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힘들죠. 중국인도 힘들더라고요. 수도기 때문에 다른 네. 지역보다 훨씬 힘들죠. 네, 그래서 외국인은 뭐 당연히 안 되고 그 중국인도 그 병원 허가가 베이징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존에 이제 양로원이나 진소라고 하는데 이거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찾다가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왔는데 그때 저는 좀 그쪽에 기회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아마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많은 과들이 어쩌면은 한국에 차별화된 요소들이 있는 과들은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그쪽에 있는 과 원장님들이 뭐 성형외과나 치과는 그래도 한 20년의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뭐 실패도 했고 안 된다 된다 뭐 막 각종 말들을 할 수 있는데 네, 네. 또 이제 그 외 과들은 사실 아예 진출 자체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긴 하죠. 예, 어디 들을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도 없고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우리 김태원 원장님 모시고 이제 중국 병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중국 얘기하니까 좋네요. 오늘 또 영상 보시고 중국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또 많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요. 또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을 때 또 한번 이제 이런 좋은 대답을 하는 네네. 또 영상을 같이 한번 찍어봤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